우리 지금부터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부터 볼 거예요. 리스 제공자. 그 중에서도 뭐 볼 거냐면 우리 리스 금융 리스인 경우 먼저 볼 겁니다. 금융 리스인 경우 당연히 리스 이용자 쪽이 개정되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중요할 것 같지만 시험은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 리스 회계 처리를 보지 말고 리스 구조를 좀 보죠. 자,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를 또 해볼 건데 리스 구조를 좀 볼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롤스로이스를 리스하면 한 달에 한 850만원 내면 된다면서요. 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 수험 강의랑 뭐 이런 쪽에서 터져가지고 제가 롤스로이스를 드디어 몰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어디 전화해야 돼? 롤스로이스 리스 회사에 전화해야겠죠. 그쵸? 롤스로이스 캐피탈에 전화를 해야 된다고요. 저기요, 저 정인돈인데요. 정인돈이 누구세요? 모르겠죠. 정인돈인데요. 저 리스 롤스로이스 고스트 팬텀 하고 싶은데 그 리스 될까요? 그 뭐라 그래요? 일단 고객님 내 방에서 계약서를 좀 쓰시죠 그런다고요. 내 방에서 계약서를 쓰는 날을 뭐라 그래요? 리스 약정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정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정일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날이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약정일 날 결정이 난다고요. 그렇죠? 약정일 날. 그리고 실제로 리스 제공자는 좀 이따 보겠지만 리스 제공자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 현대캐피탈은 만약에 현대자동차한테 야 돈을 보내야 약속된 날까지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정일 날 보통 계약서 쓰고 돈을 보낸다고요. 그쵸? 우리 고객한테 리스 이용자한테 차나 리스 자산을 보내라고. 어렵지 않죠? 약정일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차분히 볼게요. 거기 리스 약정일 보면 리스 계약일과 리스 주요 조건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나와 있는데 아무튼 계약서를 쓰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단의 셀프 스터디를 보면 리스 약정일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결정하고 리스 채권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날 리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리스료는 언제 결정하는가 물어본다면 리스 약정일날 당연히 결정을 하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실제로 리스 개시일은 뭐예요? 이때가 개시일이라고 할게요. 이 개시일은 뭡니까? 실제로 리스 이용자한테 차가 도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리스 이용자는 그날부터 재무제표에 기재하기 시작하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이날 기준으로 이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 수익을 카운팅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리스 개시일이 실제로 리스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제반적인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들 이자 수익들도 다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어렵진 않죠? 그리고 리스 계약을 2년만 맺었다고 할게요. 2년 맺은 걸 뭐라고 해요? 이걸 리스 기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해요. 저 롤스로이스 팬텀 리스하고 싶은데 리스 될까요? 아 고객님 잠깐만요. 롤스로이스 팬텀이요? 하면서 막 쳐볼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구해? 리스 자산. 요즘엔 리스 자산이라고 안 그래요.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라 요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뭘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들은 누가 제일 힘이 셀까요?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는 누가 힘이 셀까요? 누가? 고객이 제일 우선이죠. 고객이 힘이 세겠죠. 이러지 마시고 실제로 요거 모집인 브로커 영업사원 힘이 제일 세다고요. 실제로 현대캐피탈이 왜 제일 캐피탈 회사 중에서 돈이 많을까요? 현대캐피탈이 우리나라에서 캐피탈 회사 중에 제일 커요. 왜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리스하려면 무조건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점유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현대캐피탈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영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냥 톡수해주니까.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차를 물어봐야 되는 이분이 벤츠를 리스할지 BMW를 리스할지 아우디를 리스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벤츠 영업사원이 와서 막 얘기해서 이분을 꼬셔갖고 이분을 데리고 가면 아우디 할 것도 벤츠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캐피탈 회사들은 영업사원들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럼 우리 배웠지. 계약 체결 징부원가 이런 거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실제로 그럼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물어본다고. 혹시 누구 소개받으셨나요? 저희 김대리님한테. 김대리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김대리 체크한다고요. 그리고 얘 계약서 사인하면 김대리한테 돈 줘요. 영업사원 수수료를 준다고요. 이거 안 주면 앞으로 얘가 계속 우리 차를 안 팔아주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날 영업사원 수수료 준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고 한다고요. 제가 기본 반대는 골프백 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골프백이 아니라 영업사원 수수료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리스 제공자 캐피탈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면 요 돈이랑 요 돈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본다고. 차값이 얼마인지,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요 돈을 낸다고요. 그럼 요거 더한 이 두 개의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했지만 요거 두 개의 의미가 뭐야? 용어는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 두 개의 의미가 뭐냐고. 용어 말고 의미. 어? 그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스 제공자가 낸 돈이라고요. 요 계약을 체결하고 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리스 제공자는 처음으로 개시일날 요 돈을 딱 내고 딱 끝나요. 더 이상 돈 내지 않는다고. 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리스 제공자, 이용자한테.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리스 순 투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리스 순투자. 리스 순투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스 제공자가 낸 돈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뭘 정해야 돼? 저한테 뭐 갖고 오라고 합니까? 저한테. 고객님, 내방해 주실 때 고객님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소득금액 증명은 띄워서 오라고 그런다고요. 이거 왜? 내 신원조회에서 내한테 돈을, 이거 차를 리스해줘도 되는지, 얘한테 수익률을 몇 프로 뽑아 먹어야 되는지 그거 다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내가 낼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고, 두 번째로 이걸 기준으로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한테 얼마의 수익률을 뽑아낼 정도인지 결정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내재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내재 이자율 저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내재 이자를 뭐라고요?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로부터 뽑아낼 수익률을 얘기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내가 처음에 돈 쓴 거 나왔어. 수익률 나왔어. 그럼 이제 뭐 결정해야 돼? 받을 돈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스 기간 동안. 그래서 받는 리스료를 보면 매년 일정하게 받는 리스료, 고정 리스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리스료, 변동 리스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험 목적상 변동 리스료는 뒤에서 따로 가르칠 거고, 고정 리스료만 일단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받는 고정 리스료와 매년 변동해서 받는 변동 리스료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요.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우리 늘 얘기했던 거지만 차를 내가 롤스로이스를 2년 동안 리스했어요. 2년 동안 리스하고 나면 차가 없어집니까? 차가 없어지지 않죠. 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차만큼 채권에 채권가액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잔여 채권, 다른 말로 남아있는 차를 리스 기간이 종료하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도 이슈가 되는데, 이 잔여 채권을 처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현금 청산이 있고요. 무슨 청산이 있어요? 현물 청산이 있죠. 현금 청산은 뭡니까? 아예 리스 기간 종료할 때 리스 이용자한테 돈을 받고 차의 소유권, 이 등록주, 자동차 등록증도 아예 넘겨버린다고요. 돈을 받고. 이게 현금 청산이고요. 현물 청산은 뭐예요? 리스 기간 끝나면 그냥 차를 받아온다고요. 이게 현물 청산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현금 청산, 현물 청산은. 그럼 보시면 현금 청산은 돈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떤 권리를 추가해서 주냐면, 첫 번째로 매수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주죠. 매수 선택권. 이제 소유권 이전 정이나 염가 매수 선택권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매수 선택권. 매수 선택권은 뭡니까? 차 리스 기간이 끝나면 네가 매수를 원한다면 일정 돈을 받고 매수해줄게 나한테 돈만 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수 선택권에 행사 가격만큼 돈을 받으면 차를 이제 줘버린다고요. 아예. 어렵지 않죠?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다만 요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엔 현금 흐름에 넣으려면 뭘 포함시켜야 될까? 뭘 고려해야 될까? 이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을 우리가 하려면,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려면 뭘 고려해야 될까? 고객님 리스 5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1,000만 원만 드리면 이 차 완전히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5년 탔으면 딴 차 타야죠. 전 안 쓸 건데요. 이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 뭐가 해야 돼요? 행사 가능성 따져봐야 돼요. 행사 가능성. 그래서 교재 어디 보시면 됩니까? 교재 607페이지에
7번의 리스료에 3번 보시면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저 근데 2년만 리스 계약 2년 맺었는데 2년 전에 리스 계약 파기할 수도 있는데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파기하면 위약금 내셔야죠. 아 위약금 내요? 그게 뭐예요? 리스 종료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요. 내가 중간에 리스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내고 리스 계약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지? 고객이 요걸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행사 가능성이 높으면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고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지 않겠죠. 어렵지 않죠?